이번 시간은 9.3절 동적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9 가치함수가 저희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S라는 상태에서의 그 파이라는 정책의 가치, 그 다음에 그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파이라는 정책에서 가치, 그래서 V, Q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자, 이 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학습 알고리즘 만드는데, 먼저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램을 보면, 동적 프로그래밍은 영어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고,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죠. 문제를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갠 다음에, 예를 들면 n개 행렬을 곱할 때 어떤 순서로 곱해 연산량이 가장 적은지 알아내는 행렬 곱셈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행렬, 가장 작은 단위죠. 곱할 때 그 연산량을 계산해서 표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세 개를 곱할 때 연산량을 계산해서 표에 기록하고, 그걸 기반으로 네 개를 곱할 때 연산량을 그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점점 키워서 이제 n개까지 해서 최종 답을 구하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죠. 이제 강화학습에서도 이런 동적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정책을 반복하는 알고리즘, 가치를 반복하는 알고리즘인데, 정책은 맨 처음에는 어떤 게 최적인지 모르니까 랜덤으로 파일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가치함수를 계산하고 가치함수를 가지고 그 파일을 파이 다시로 개선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근데 이것은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실제로는 작은 문제 아니고는 이제 쓸 수가 없고요. 가치 반복 알고리즘인데 이것은 가치 함수를 계속 개선해 가는 거죠. 이 벨만 최적 방정식, 벨만 옵티멀러티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가치 함수를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최적의 가치 함수를 계산을 하면 이 최적의 가치 함수로부터 이제 최적의 정책을 알아내면 되죠. 실제로는 작은 문제 빼고는 이제 동적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이제 특성이 부트스트랩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부트스트랩 방식은 뭐냐면 이웃 상태를 보고 자기 자신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 개선된 놈이 또 이웃 상태에 파급을 해서 또 이웃 상태가 좀 개선되고, 그 놈이 또 이웃 상태에 파급을 해서 개선이 되고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모든 상태들이 부정확한 값을 가지니까 랜덤하게 설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출발해서 주고를 받으면서 이제 점점 개선해 가는데, 이제 프로즌 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골 상태, 거기에 이웃해 있는 상태는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놈 가지고 그 하나 더 먼 곳이 확정이 되고, 그놈으로서 그 다음 먼 곳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파급을 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 반복 알고리즘은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완벽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마크업 결정 프로세스를 완벽히 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문제에 국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 동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9.4절에서 보는 스타일사, 그 다음에 큐러닝도 마찬가지예요. 9.4절은 이제 그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제 학습 기반 알고리즘인데, 이제 상태 전이 확률, 즉 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몰라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에피소드죠. 그 에피소드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그 바둑 같은 경우 실제로 알파고도 이 방법을 썼는데, 프로기사가 둔 아주 고급 그 바둑 기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수만 건, 수십만 건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이걸 그 에피소드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또는 그 두 개의 바둑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결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기보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우리가 충분히 수집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에피소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피소드는 상태, 보상, 액션, 상태, 보상, 액션, 상태, 보상, 액션. 이거의 시퀀스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즌 레이크에서 E1이라는 에피소드, E2라는 에피소드를 얻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잘라내는데 0이라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요게 있고 0에 출발하는 게 또 요게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제 그 0이라는 상태에서 두 개가 수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상태는 지금 여기 하나 있죠. 여기 1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가 수집이 됐고 2는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수집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를 중심으로 잘라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G0, 0이라는 상태죠. G1, 1이라는 상태. 이렇게 그 훈련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요걸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 V 파이 S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S라는 상태에 있는 S라는 상태에 시작하는 모든 그 데이터 G에 대해서 그 RG를 더하면 되죠. 그리고 그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G가 그러니까 개수분의 1이라는 확률로 발생을 하고 동일한 확률로 발생한다고 보고 그 확률로 나눠준 거죠. 그 개수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Q도 비슷하게 그 정의가 되고요. 이걸 이제 그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그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습 기반이에요. 근데 이웃 상태는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은 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동적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활용을 않기 때문에 학습 기반이 아닌데 걔는 또 이웃 상태를 고려를 하니까 부트스트랩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발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학습 방법은 학습 방법대로 장점이 있고 부트스트랩 방법은 부트스트랩 방법대로 장점이 있는데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발상이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시간차 학습 알고리즘인데 타임 디퍼런스 TD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TD 러닝 알고리즘인데 여기 이제 사사라는 방식, 사사라는 알고리즘 있고 이제 큐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먼저 시간차 학습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해본 것은 다 이 종료 상태, 이 끝에 있는 상태. 이 샘플도 마찬가지고, 이 샘플도 마찬가지고, 이 샘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샘플이 이제 종료 상태까지 가서 역할을 하는 거죠. 종료 순간 가서. 근데 이걸 굳이 그 종료 상태까지 가봐야 되냐. 종료 상태까지 가는 건 종료 상태에 가야 누적 보상액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굳이 종료 상태까지 안 가고도 그 알아낼 우리가 그 학습 알고리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발상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피소드가 이제 S 0이라는 순간에서 뭐 T라는 순간, T 플러스 1이라는 순간, 이제 대문자 T 순간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T 순간에 자른 샘플을 G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 샘플을. 그리고 그 이 G가 이제 K-3번째 샘플까지는 이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놨다 쳐봅시다. 그랬을 때 K번째에 요 G가 추가된다면 얘도 이제 평균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런 평균에. 그 평균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그 이전 거에다가 이제 K-2를 곱해서 거기다 이제 RG를 더한 다음에 K로 나눠주면 돼요. 뭐 여러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이제 그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첨자 다 떼내서 이제 간결하게 하고, K분의 1을 이제 로우로 대체하면 이런 수식이 되고, 그 다음에 9.9식에 있는 그 RG를, 이걸로 대체할 수 있죠. 9.9식을 쓰면. 그 대체를 하면 9.16식이 만들어져요. 이 식이 아주 중요한 수식이죠. 이 식이. 아주 중요한 수식이고, 이것을 이제 행동 가치 함수로 스테이트 액션 쌍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면 9.17식이 되고, 이 두 개의 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죠. 네. 자, 이 두 개의 식을 보면 에피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를. 그래서 학습 기반이고, 지금 t라는 순간에 t 플러스 1이라는 순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웃 상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부트스트랩 방식이라는 거죠. 학습 기반 부트스트랩 방식이 결합된 수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 수식을 구현을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쌀사하고 큐러닝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쌀사는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면 보상을 받고 다음 상태로 가고, 그 다음 상태에서 액션을 고른다. 그래서 SAR, SA 고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제 QSA를 이제 제로로 놓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계속 리피트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S는 이제 초기 상태고, 이 상태에서 그 Q에서 아그맥스를 취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실행을 해서 보상하고 다음 상태를 얻어요. 그 다음에 다음 상태에서 가장 좋은 행동이 뭔지를 그 아그맥스로 찾아서 A-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S, A, R, S, A를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을 가지고 19.17에 적용을 해서 이제 Q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상태 S 다시, 그 다음 행동 A 다시를 이제 현재 상태 S, 현재 행동 A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쌀사 구조 만들어서 이제 19.17 발행을 또 하고, 또 쌀사 구조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Q를 Q햇 옵티말로 수렴을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얘는 이제 온폴리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켜진 정책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A 다시를 계산을 할 때, 이 현재 아주 불완전한 그런 정책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온폴리시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큐러닝은 쌀사에서 약간 변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걸로 맥스 A로 이렇게 대칭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A를 계산하고 A를 실행해서 R하고 보상과 S 다시를 얻은 다음에 이제 즉 19.18씩을 적용을 해요. 요거죠. 큐러닝 있으면 맥스가 들어가요. 요걸 적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전 상태 S 다시를 현재 상태 S로 놓고 다시 또 이제 A를 결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즉 A 다시를 이 수식 속에서 이 맥스라는 연산자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사사처럼 이 아그맥스로 A 다시를 구한 다음에 그 A 다시를 이 수식에다 집어넣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고, 이제 사사 같은 경우는 A 다시가 이전 행동이 현재 행동 A로 이제 계승이 돼서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A 다시를
이 수식 속에서 맥스 연산자로 계산을 하는 그 차이가 있죠. 자, 큐러닝을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그 프로즌 레이크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전처럼 이제 인부라는 객체 만들고 이 Q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 Q는 그 상태 개수 거기다 액션의 개수로 정의가 되는 이제 2차원 그런 배열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프로즌 레이크 같은 경우는 상태가 16개, 액션이 4개였으니까 16 x 4 그런 배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제 2000개까지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2000번을 지금 이제 반복을 하는데 새로운 에피소드는 이제 리셋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에피소드 길이 최대 길이 이제 100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Q에서 지금 S라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그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동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그맥스라는 데 저장을 하고 아그맥스에 그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동점짜리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제 A라는 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인부 스텝 가지고 그 행동을 실행을 하고 다음 상태 S1 그 다음 보상 R 에피소드 끝났는지 여부 이걸 봤죠. 그리고 그 19.18씩 이거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 Q 배열 즉 정책을 그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이전 상태 S1을 S로 저장을 하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단 해가지고 홀에 빠진 경우가 이제 그 돈이 되겠죠. 프로즌 베이크에서는 중간에 이제 그 돈이 나버리면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이제 출력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제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 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액션 4개에 대한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0번 상태에 대한 그 4개 액션의 확률, 얘가 이제 1번 상태에 대한 4개 액션의 확률, 뭐 이렇게 쭉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기를 해보면, 여기 왼쪽 그림처럼 돼요. 0번 상태에서는 0, 0.95, 0, 0이니까 아래로 가는 게 이제 0.95고 나머지는 지로고. 이게 지금 0, 1, 2, 3, 4번 상태니까 4번 상태는 0, 1, 2, 3, 4 얘를 볼까요? 그럼 아래로 가는 게 0.96이죠. 그게 0.96이고 나머지는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14번 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그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길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찾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길이 이쪽에도 길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얘는 항상 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만 택해요. 자, 그러면 입실론 탐욕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얘가 이제 그 이 한쪽 길만 그 찾아낸 것은 얘가 이제 그 탐험형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탐색형이라 그러거든요. 탐색형이라. 높은 확률인 것만 막 선택을 하니까 현재 상태 높은 것만 하니까 탐색형, 익스플로이테이션 정책 그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 탐욕을 적용을 해서 탐험과 탐사를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만 달라져요. 이 부분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랜덤 넘버 0에서 1 사이 랜덤 넘버 R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걔가 X보다 작으면 그 앞에 선 것처럼 그냥 랜덤하게 아니죠. 그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앞에 선 것처럼 그 확률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맥스를 취한 것은 계속 이 앱스를 계속 줄여나가는데 그
0.01보다는 항상 크게 유지를 해라. 100번에 한 번 이상은 하게 보장을 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입실론 탐욕을 적용하면 이제 이런 그 정책이 나오는데 이 정책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데도 확률이 있어요. 이런 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어,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는데 연습 문제로 저걸 방지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쌀사하고 큐러닝을 배웠는데 쌀사보다 큐러닝이 더 좋아요.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사보다는 이제 큐러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큐러닝이건 쌀사건 그 앞에서 배웠던 동적 프로그래밍이건 몬테카를로 방법이든 간에 얘들이 안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다 참조표, 룩업 테이블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룩업 테이블. 큐러닝도 마찬가지죠. 큐러닝도 보면 여기 보면 이 Q라는 상태의 개수 곱하기 그 행동의 개수 인 2차원 배열을 쓴단 말이죠. 얘는 16바이 4에 불과하지만 막 1000바이 1000짜리 프로즌 레이크라고 그러면 상태가 100만 개가 돼요. 엄청 크죠. 봐도 감당 못하죠. 이런 표를 어떻게 아무리 메인 메모리 같은 슈퍼컴퓨터라고 그래도 표현 못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발상이죠, 발상.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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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굳이 이제 이 다음 9.5처럼 안 보더라도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런 거 활용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참조표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제 Q죠. Q죠. Q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Q가. 0이라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 0.9, 밑으로 갈 확률 0.98. 이런 거죠. 확률들이죠. 그러니까 상태와 행동이 주어지면 확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종의 그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으로 매핑해주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함수는 신경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경망도 일종의 함수잖아요. 함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런 그 O라는 어떤 패턴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결국은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픽셀이 이제 780 몇 개가 있어서 이제 780 몇 개의 그 피처, 즉 변수로 표현된다고 보면 되죠. 780 몇 개의 변수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O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10개의 확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함수죠, 함수. 그러면 그 상태하고 그 액션이 들어가면 확률을 출력해주는 그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값, 즉 확률을 알려주는 신경망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발상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망 기계학습하고 그 강화학습의 연결 고리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신경망을 쓰는 게 아니라 딥러닝을 쓰면 그 엄청나게 그 파워풀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알파고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신경망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신경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런 그 숫자 패턴을 잔뜩 모으고 레이블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특징 벡터 레이블 이 쌍으로 훈련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강화학습에서는 도대체 이 훈련 집합이 뭐냐? 훈련 집합 속에 들어있는 샘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가능이나 하냐?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마땅한 어떤 그 방법이 개발이 안 됐는데 이 문이라는 그 사람의 연구 그룹에서 아주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비디오 게임, 이 벽돌 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뱀꼬리 무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비디오 게임에 적용을 해서 정말 사람보다 잘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제 신경망을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그 9-10B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든 레이어가 두 개인 그런 그냥 다층 퍼셉트론이에요. 다층 퍼셉트론.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엠니스트나 이런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 놈을 그 A 그림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 이게 이제 그 수레를 안 넘어뜨리고 이 막대기를 안 넘어뜨리고 수레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문제거든요. 카트폴 문제인데 이 카트폴 문제는 그 상태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그 S가 수레의 위치, 그 다음에 속도, 막대의 각도, 그 다음에 막대 각속도 이 네 개의 값으로 상태가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은 왼쪽으로 수레를 옮길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래서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이 상태의 그 네 개의 값을 입력으로 주니까 레프트는 32라는 값, 라이트는 3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값, 레프트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출력 벡터를 우리가 Q라고 볼 수가 있다. Q. 그래서 상태 A, 행동 A의 그 함수 Q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경망 구조는 우리가 이 상태가 정의가 되고 액션이 몇 개인지만 알면 쉽게 이렇게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데 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먼저 이제 훈련 집합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강화학습의 훈련 집합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에피소드예요. 그 마찬가지로 에피소드 샘플을 수집을 하는데 에피소드가 있을 때 T 순간은 S라는 상태에서 R이라는 보상을 받았어요, 전에. 그랬을 때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 ST 플러스 1 상태로 가고 전이하고 RT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되죠. 자, 9.18식을 보면 이거죠. ST, AT, ST, AT, RT 플러스 1, ST 플러스 1, ST, AT 이렇게 되죠. 이놈을 이제 그 T라는 그 첨자를 빼고 현재 상태 S에서 A를 취하면 그 R 다시라는 보상을 받고 S 다시라는 상태로 전이하고 그 다음에 A 다시라는 행동을 취하고 뭐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현재 QSA에다가 이 값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이 값을 더해가지고
갱신하는 거죠. 새로. QSA로. 그러면 요 값이 이제 현재 그 추정치예요. 현재 값이에요. 요거죠. 근데 이 값이 무엇로 바뀌어야 되냐면 요걸로 바뀌어야 되죠. 요걸로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값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값이 이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사람은 이 값을 특징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값, 갱신돼야 되는 값, 요 값을 이 값을 현재의 추정치, 이것을 신경망의 출력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개선된 값, 이 값으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선된 추정치를 레이블로 써서 이제 신경망을 학습을 하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고안을 해낸 거죠. 자, 현재 상태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신경망의 추정치가 나와요. 신경망 추정치가 나와요. 근데 이거죠, 요거. 신경망 추정치. 요것을 이제 신경망의 추정치죠. 이걸로 간주를 하고, 근데 얘가 이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이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의 오차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걸 백프로퍼게이션하고 뭐 이런 방식의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ST, AT, ST 플러스 1 요걸 가지고 그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 T 플러스 3 가지고 하니까 이게 약간씩 변하는 거죠. 약간씩. 그래서 이유탄 샘플 간에 상관관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상관관계가 높다 보면 결국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잉적하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것을 고안을 해요. 샘플을 추출을 하면 걔를 바로 학습에 투입을 안 해요. 대신에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푸시를 해서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학습을 할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미니 배치가 필요할 때는 리플레이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놈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미니 배치를 구성해서 그놈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리플레이 메모리도 이게 이제 크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꽉 찼어요. 근데 새로운 놈이 추가가 돼야 되면 가장 오래된 놈을 밖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죠. 일종의 큐죠. 큐예요. 가장 오래된 놈이 가장 먼저 밖으로 삭제되는. 지금까지 이제 DQL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신경망의 구조, 그 다음에 훈련 집합을 수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아이디어, 이런 걸 설명을 했고, 자, 카트볼 문제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카트볼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카트볼 문제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막 기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레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이놈이 다시 이제 서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막대기가 이제 왼쪽으로 기울면 그때는 이제 또 수레를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죠. 이 카트포르 상태는 그 수레의 위치 x, 그 다음에 수레의 속도 x 바, 그 다음에 막대의 각도 세타, 그 다음에 막대 각도 또 세타 다시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트폴 V0 문제를 쓸 텐데 V1도 있고 V2도 있고 그래요. 더 어려워져요. 우리 제일 쉬운 거 이제 V0 가지고 하는데 200 단위 시간을 넣으면 우리가 이겨요. 타임 스텝을 넘기면. 그 다음에 단위 시간을 넘길 때마다 보상 1을 받고 막대가 12도 이상 기울거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이 0.0인데 2.4를 벗어나면 왼쪽이나 오른쪽을 벗어나면 그 실패로 간주하고 에피소드가 끝나버려요. 그 리셋하면 그 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05, 0.05 그 사이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그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DQN을 학습하는 이제 프로그램 9-5를 살펴볼 건데 꽤 이제 길고 좀 복잡해요. 저 98, 한 100라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짐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 시퀀셜, 레이어에서 댄스, 그 다음 옵티마이즈 아담 쓰고 그 다음에 DQ는 우리가 그 리플레이 메모리를 그 구현을 하려고 그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하이퍼 매기변수를 설정을 했네요. 학습률, 그 람다 할인율이죠. 앱스, 그 다음에 이필론 그리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배치 사이즈 64로 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100개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요. 여기 이제 팀 네트워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그,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보면, 시퀀셜 불러서 MLP 객체를 만들고 애드댄스 그다음 애드댄스에서 그 응립층이 2개인 그런 걸 만들었고 액티베이션은 마지막은 이제 리니어로 해가지고 그 누적 보상을 출력을 하려고 그러죠. 하고 MSE를 쓰고 옵티마이즈는 아담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객체 MLP를 리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인데 짐점 메이크해서 이제 카트폴 V0를 해서 이제 인부라는 객체를 만들고 딥 네트워크 지금 금방 우리가 했던 거죠. 호출해서 그 모델이랑 객체 만들고 그 DQ 해서 그 길이를 이제 2000개까지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샘플 200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Q를 만들고 D라는 변수다 저장하고 스코어라는 그 리스트 빈 리스트 만들고 그 맥스 스텝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0이에요. 200. 우리 그 200을 단위로 넣으면 이긴다고 그랬죠. 그냥 200을 이걸 통해서 나눠내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 54행부터 폼을 돌면서 에피소드를 n번 돌면서 이제 신경망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학습이 끝나네. 학습이 끝나면 그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해놓죠. 이제 또 써먹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인부로 클로즈를 하고 매트로 립으로 이제 학습 곡선을 그리면 되고 학습 곡선은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점점 그 스코어 좋아지다가 뭐 나중에는 이렇게 쭉 수렴을 하는 그런 꼴이 되고요. 자, 신경망 학습하는 부분을 보면 에피소드를 몇 개로 했었죠? 아까 100개로 했죠. 이제 100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0번 반복을 하는데 먼저 이제 에피소드 시작할 때 리셋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고 그 누적 보상액을 0으로 놓고 출발하죠. 그리고 파일 true인 동안 계속 하는데 언제 빠져나가냐면
이게 이제 수렴한 건데, 에피소드가 그 100개까지 설정을 했는데, 하여튼 10개를 넘었어요. 10개를 넘었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그 맥스 스택까지 간, 이게 성공한 놈이 계속 연달아 5번, 5건. 맨 뒤에 있는 5개가 그 맥스 스택 200번이면 그 성공을 한 거죠. 95%까지 가면. 근데 거의 그 맥스 스택까지 5번 연속 가면, 그러면 이제 수렴을 했다고 보고 빠져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그 어떤 에피소드에서 뭘 하는지 보면 0에서 1 사이에 난수 R을 생성하고 이 앱스, 그 엡실론 그리드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앱스보다 R이 작으면 완전 랜덤 정책을 쓰고, 그러지 않으면 그 신경망 예측을 하는 거죠. 신경망 예측 프리딕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를 그 1,4로 뉴쉐입, 그러니까 그 신경망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쉐입을 해서 신경망에다 입력을 하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을. 예측을 하면 여기 이제 그 Q에 그 확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률이. 그럼 그 중에서 그 맥스가 되는 액션을 찾아내면 되죠. 액션. 아그맥스를 써서. R이 앱스보다 작으면 랜덤하게 선택해서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신경만 가지고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액션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액션을 가지고 스텝을 호출해서 다음 상태 S1, 그 다음 보상액, 그 다음에 에피소드 끝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끝이다, 돈이다 그러면, 근데 롱 리워드가 맥스 스텝보다 그 작으면, 그러니까 맥스 스텝 200이 아직 못 갔어요. 성공에 못 갔는데 돈이 됐다는 얘기는 중간에 그 실패했다는 거죠. 아까 이런 것 때문에 15도를 넘어버렸다든지 유치가 넘어버렸다든지, 그래서 카트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죠. 중간에 실패를 하면 리워드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가지고 벌점을 막 크게 줘버리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보상 R을 그 저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그 다음 액션, 그 보상 R, 그 S1, 다음 상태, 던 이것을 그 Q에다 저장하는 거죠. 리플레이 메모리에다가. 학습 집합으로 쓰려고 그러죠. 그리고 랭 D가 이제 초기에는 D가 이제 그 비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찾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치 사이즈의 3배보다 작으면 아직 그 학습 데이터가 그 없다고 보고 이제 학습을 않는 거예요. 학습 않죠. 근데 그 배치 사이즈의 3배가 넘게 되면 어느 정도 차면 그때부터 이제 모델 러닝을 호출해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러닝은 어떻게 하냐? 러닝은 이 뒤에서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랜덤 샘플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배치 사이즈가 64죠. 그러니까 뒤에서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64개를 랜덤하게 그냥 골라내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미니 배치라는 데 저장을 하고, 이 샘플에 이 뒤에 아까 보면 뒤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뒤에 현재 상태, 그 다음 행동, 보상, 다음 상태, 단 여부, 이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다 이렇게 추출을 해내죠. 스테이트에 추출하고, 액션에 추출하고, 리워드에 추출하고, 스테이트 1 다음 상태죠. 돈에 추출을 해요.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죠. 스테이트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현재 상태 스테이트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고, 그러면 타겟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스테이트 1 가지고, 다음 상태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제 타겟 1에다가 저장을 하고 되죠.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에 들어있는 샘플 각각에 대해서 64개가 들어있죠. 여기도 상태가 64개, 뭐 액션도 64개 들어있고, 타겟도 마찬가지고, 타겟 1도 마찬가지. 64개의 샘플에 대해 다 들어있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던이 아이면, 어떤 샘플이, 아이번째 샘플이 거기서 돈이 돼버렸어요. 던. 그 중간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리워드만 거기다 타겟을 이제 리워드로 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던이 아니면 그러면 타겟 i의 액션 i 이놈을 이제 갱신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다 이제 플러스를 하되 로 곱하기 리워드 플러스 람다 곱하기 np amax 빼기 이제 타겟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수식이냐면 이 큐러닝에 쓴 9-19예요. 이거죠. 요 수식이에요. 요 수식. 요 수식을 적용을 해서 이 Q를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레이블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은 타겟이 레이블이거든요. 타겟이 레이블. 그 다음에 이제 피트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 학습을 하는데 스테이트가 특징 벡터가 되고 금방 우리가 갱신해 놓은 이 타겟이 레이블이 돼가지고 학습을 해라. 그 배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고 F폭은 1 해서 한 번만 한 세대만 돌아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S는 S 다시 다음 상태를 현재 상태로 놓고 누적 보상액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던이면 브레이크해서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다 마치면 이제 세이브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델에 값들을 다 저장을 하고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에피소드 점수가 14, 19, 32, 16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4번 타임 스텝을 가다가 핑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뭐 왔다 갔다 하다 핑 넘어지고 32번 왔다 갔다 넘어지고 16번 했다 넘어지고 다음에는 152번 하다 넘어지고 176번 하다 넘어지고 나중에는 200번 끝까지 가고 성공이죠. 또 200번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5개를 평균을 해보니까 0.95 95%를 넘어서 여기서 이제 끝냈죠. 53번 만에 끝냈네요. 실제로는 에피소드 100번, 200번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에피소드를 이제 100번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53번에서 그 학습이 수렴이 돼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해놨으면 실제로 이거 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됐으면 200번까지 이렇게 하겠죠. 200번까지.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9-6이 있는데 먼저 이 저장을 해놨던 놈을 로드 모델에서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진메이크해서 인부라는 거 만들고 롱리워드 제로를 놓고 리셋해서 출발을 하고 프리딕트를 하고 다음 행동이에요. 안 쓰러져야 되니까 다음 행동을 프리딕트를 하고 이제 큐에서 행동을 끄집어내고 스텝으로 행동을 적용을 하고 다음 상태 그다음에 리워드 이런 거 받고 또 다음 상태로 가고 누적 보상에 보강을 하고 렌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림으로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임.슬립해서 0.02초의 간격을 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0.02초 정도 하면 적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0.02초로 하고 켰어요. 그리고 던이면 롱 리워드를 출력을 하고 빠져나가는데 롱 리워드가 이제 200이 되면 이제 끝까지 가서 성공한 거고 200 이전에 돈이 돼버리면 중간에 이게 픽 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해보면 200까지 이제 같이 제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다가 200까지 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9.6절. 9.6절은 이제 강화학습이 도대체 인공지능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를 짤막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2장, 3장 쭉 이렇게 뭐 6장, 뭐 8장까지 봐왔는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딱 그 훈련된 데이터를 인식하는 그런 딱 한 가지 일밖에 못 하잖아요. 아주 특정한 일만 좀 이렇게 높은 성능으로 하는 그런 인공지능, 위크 AI라고 한다 그랬어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뭐 말도 잘하고, 뭐 아이디어도 생각도 잘하고, 어떤 일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잘하는 게 강한 인공지능인데, 강화학습은 한 발 가까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 비지도 학습이에요. 우리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일일이 달아주지 않죠. 이게 보고, 아, 얘는 5자, 얘는 9자, 안 달아줘요. 그냥 자기가 그, 시작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뭔가를 취득을 해서 레이블을 자동으로 달아서 학습을 하고 그러죠. 비지도 학습이죠. 언슈퍼바이드 러닝. 그런 면에서 강한 인공지능이 한 발 갔다고 볼 수 있고, 학습을 자율 플레이로, 셀프 플레이로 학습을 한다는 것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안 해봤지만 문이라는 사람이 이 비디오 게임이 옛날 아타리 비디오 게임이 뭐 수십 종이 있는데 수백 종인지 수십 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네 종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 달라요. 전략도 다르고 화면 구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액션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같은 신경망 구조로 그 학습을 하면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경망 가지고. 즉 서로 다른 타스크 간의 일반화 능력이 향상이 됐다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타스크에서 학습을 해서 잘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를 B라는 타스크, 다른 게임으로 가서 또 학습을 거기서 해보니까 이놈도 잘한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강한 인공지능이 한 발 가까이 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막 강한 인공지능에 우리가 거의 진입을 했냐? 그러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거지, 여전히 강한 인공지능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것을 좀 더 가까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9장 강화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